피 한 방울로 무너질 제국이라면 진태석은 그 피를 가장 먼저 숨기는 사람이었는데요. 진세훈은 문득 차정원을 떠올렸습니다. 차정원이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건양가에 들어와 앉아있던 그날부터 세훈의 세계는 늘 누군가의 자리와 누군가의 거짓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세훈은 차정원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내 마음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넌 날 속였어. 철저하게. 세훈이 입술을 깨물며 던진 말이었는데요. 차정원은 그 말이 예상보다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속인 건 맞지만 그 속임이 생존이었고 복수였고 동시에 세훈의 마음이 열리던 순간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흔들린 적이 있었으니까요.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그 마음은 알아요. 근데 난 돌아갈 데가 없었거든요 라고 낮게 말해버렸습니다. 세훈은 그 대답에서 변명과 진심을 동시에 들었고 그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건양가의 다른 전쟁이 더 요란하게 터졌는데요. 진태석은 주영채를 소박시키듯 집에서 밀어냈습니다. 겉으로는 이틀만 줄게. 빈자리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라는 말로 가볍게 던지는 척했지만 사실은 가문의 질서를 세우는 척하며 영채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이었어요. 주영채는 공난숙의 딸이었고 공난숙은 그 집안에서 가장 질긴 악의 뿌리였는데요. 영채가 임신한 척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모든 시선이 공난숙에게 꽂혔습니다. 장모님이 영채 부추겨서 가짜로 임신한 척했겠죠. 누군가가 아주 곧게 말했을 때 공난숙의 눈이 번뜩였고요. 공난숙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나라고 받아치며 영채가 세훈을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진짜라고 우겨댔습니다. 진태석은 그 말을 들으며 웃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 무심함이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공난숙은 유치장에 다녀올 뻔한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진태석은 고생 많았어, 공난숙. 마이 프렌드가 시골 친구 콩밥 먹이려고 했냐? 라며 비웃듯 던졌고요. 공난숙은 그 말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본인은 그 집안에 돈과 비밀을 쥐고 들어왔고 한혜라를 협박해서라도 버티며 부를 쌓아왔는데 진태석은 그녀를 동맹이 아니라 도구로만 대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공난숙은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웃는 척을 했습니다. 웃기고 자빠지셨습니다. 같은 거친 말이 툭 튀어나오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그 말이야말로 공난숙이 얼마나 억눌려 있었는지 드러내는 신호였어요. 이 틈을 가장 차갑게 지켜보는 사람은 한혜라였습니다. 한혜라는 건양그룹 부회장으로 권력의 냄새를 누구보다 빨리 맡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과거 한영순이라는 이름까지 지워가며 정상에 올라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혜라가 가장 혐오하는 과거가 지금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차정원인데요. 정원은 한혜라의 친딸이지만 한혜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딸을 버렸고 그 선택이 지금 고부관계라는 가면으로 돌아와 자신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가짜 주영채로 들어와 한혜라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고요. 혜라는 정원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흔들림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판이 소박이나 가짜 임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이 구실장에게 지시를 내려버렸거든요. 죽은 사람 뒤까지 캐는 이유가 뭐냐는 말을 구실장이 삼키기도 전에 진태석은 질문하지 말랬지. 까먹었어? 라고 눌러버렸습니다. 구실장은 공난숙의 수하로 감시와 위협을 업으로 사는 인물이었는데요. 그 구실장조차 진태석의 눈빛 앞에선 명령을 받아 적는 기계처럼 굳어졌습니다. 진태석이 캐오라고 한 건 진세훈의 친모, 그러니까 조영란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과거였습니다. 진태석 말고 딴 남자 있었는지 속속들이 캐봐. 이 말은 겉보기엔 단순한 뒷조사 같지만 사실은 혈통을 뒤집을 폭탄을 찾는 냄새였어요. 며칠 후 구실장이 가져온 보고는 아주 끈적했습니다. 부사장님, 어머님 요양원에 지속적으로 방문했던 남자가 있었답니다. 가족도 친척도 아닌 남자가 10년 가까이 들락날락했고 간병인 말로는 병수발까지 했고 장례식에도 왔다는 겁니다. 진태석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는데요. 그 미세한 표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연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공난숙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냐면 그 연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세훈의 혈통도 건양그룹의 후계 구도도 그리고 자신이 쥐고 있던 협박 카드의 가치도 전부 달라져 버리거든요.
이 소식은 곧 주영채에게도 흘러들어갔습니다. 영채는 소박으로 쫓겨난 집에서 이를 악물고 있었는데 공난숙은 오히려 영채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너 지금 소박당한 거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어. 영채는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쫓겨난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공난숙은 영채의 손목을 꽉 잡고 낮게 말했는데요. 진세훈이 진태석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영채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사랑과 수치심, 후계전의 계산이 한꺼번에 뒤엉켰거든요. 만약 세훈이 친자가 아니라면 영채가 지금까지 버텨온 결혼의 명분도 공난숙이 쌓아온 권력도 흔들립니다. 동시에 세훈이 흔들릴수록 차정원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커지고요. 영채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세훈 씨가 차정원한테 돌아가겠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영채가 처음으로 분명한 공포를 말해버렸습니다. 차정원은 그 모든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건양 디자인팀에서 주영채의 이름으로 앉아있지만 진짜로는 주영채에게 디자인을 도용당하고 무시당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진태석의 비리를 추적해왔고 차기범의 누명을 벗길 단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투자회사 스카이 퀘스천 대표로 겉으론 냉정하지만 아버지 주상철의 의문사를 떠올릴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늘은 정원에게 친자든 아니든 태석이 숨기려는 건 결국 같은 방향이야. 돈과 죄,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정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이 싸움은 복수이면서도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싸움이고 동시에 한혜라라는 생모를 찢어놓는 싸움이기도 했으니까요. 진세미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세미는 한혜라와 진태석의 딸로 그 집안에서 늘 막내로만 취급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키우기 시작한 인물이었는데요. 세미는 영채와 묘하게 친해 보이기도 했고 때론 정원에게도 시선을 줬습니다. 세미는 이번 친자 의혹을 듣고 나서 한혜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려. 근데 엄마는 그 흔들림을 기회로 쓰고 싶지. 한혜라는 대답 대신 차를 한 모금 마셨는데요.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한혜라는 결국 선언을 준비했습니다. 건양그룹은 이제 내가 주도할 거야. 핏줄이 그룹을 이어갈 거야. 헤라의 말은 가문을 위한 것처럼 포장되지만 사실은 진태석에게서 주도권을 빼앗고 자신의 과거를 덮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핏줄이라는 단어가 가장 위험한 칼날이 되는 순간이 오고 있었어요. 왜냐면 차정원이 바로 그 핏줄이었거든요. 헤라는 정원을 가짜로 내쫓으려 혈통 프레임을 꺼내 들었는데 정원은 그 프레임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정원은 헤라의 눈을 마주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지우려고 할수록 나는 더 선명해져. 진세훈은 그 사이에서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평생 후계자라는 옷을 입고 살았는데 그 옷이 사실 남의 옷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자아가 뿌리째 흔들렸거든요. 세훈은 정원의 집 앞까지 갔다가도 발길을 돌렸고 영채에게 돌아가려다가도 숨이 막혔습니다. 세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도구였나? 그 말은 진태석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고 정원을 향한 원망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을 향한 절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정원과 세훈은 우연처럼 다시 마주쳤습니다. 정원은 세훈을 보고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는데요. 예전의 정원이라면 눈빛으로라도 붙잡으려 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원은 세훈의 마음을 이용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훈이 먼저 말해버렸습니다. 내 빈자리가 느껴졌어? 정원은 잠깐 웃을 뻔했다가 참았습니다. 세훈 씨, 지금 그 말 할 때예요? 세훈은 고개를 숙이며 난 나한테서 뭘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했습니다. 정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주 현실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검사를 해요. 유전자 검사. 진실을 확인해요. 정원의 말이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결단처럼 들려서 세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하늘이 정원에게 연락했습니다. 하늘은 조미향에게서 들어온 정보라며 낮게 말했는데요. 황 실장이 움직여. 병원 라인 쪽이야. 태석이 검사 결과 손 뗄 가능성 높아. 정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친자 검사는 진실을 밝히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권력자에겐 조작 가능한 도구이기도 하니까요. 정원은 차기범이 남긴 증거를 떠올렸습니다. 차기범은 살인 누명으로 인생이 망가졌고 그 배후에 진태석이 있다는 정황을 정원에게 남겨둔 사람이었어요. 정원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검사 결과도 진실도 내 손으로 지켜. 공난숙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한혜라를 협박해 부를 축적해왔고 이제는 정원의 정체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공난숙은 구실장을 불러 정원 정체 확실하게 쥐고 와. 지분이든 돈이든 이번엔 크게 받아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구실장은 정원이 만만치 않습니다라고 말하려다가 공난숙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고요. 공난숙은 혼잣말처럼 웃었는데요. 가짜는 가짜끼리 붙어야지. 해라든 정원이든 다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야 해. 진태석은 그 모든 소용돌이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거든요. 회장님, 세훈 도련님이 검사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진태석은 대답 대신 윤비서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실수하면 내가 사라진다는 경고처럼 차가웠고요. 진태석은 그제야 낮게 말했습니다. 검사. 좋지. 검사는 결과가 중요하거든. 그 말이 소름이었습니다. 진태석에겐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니까요. 결국 검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세훈은 겉으로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친정으로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웠고 사실은 공난숙과 함께 다음 수를 계산 중이었어요. 한혜라는 기자를 불러둘 준비까지 하며 가짜는 퇴출 프레임을 굳힐 타이밍을 재고 있었고요. 진세미는 아무도 모르게 정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아니 정원 씨. 오늘은 조심해요. 세미의 그 한 문장이 정원 가슴을 이상하게 찌르더라고요. 언니라는 말은 세미도 무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다는 뜻 같았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 정원은 하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태석이 결과를 2개로 만들 가능성도 있어. 하나는 공개용, 하나는 협박용이라고 했고요. 정원은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훈의 친자 여부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건양그룹의 권력과 사람들의 생사를 가르는 열쇠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결과를 받는 순간 그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세훈은 종이를 들고도 한참 펼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정원은 세훈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진실이 아니라 폭력이 되니까요. 세훈이 겨우 종이를 펼치려는 찰나 문이 열렸습니다. 황 실장이었습니다. 황 실장은 미소를 짓고 회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라며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는데요. 그 봉투가 종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세훈은 정원을 바라봤고 정원은 하늘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결과가 2개일 수 있어. 세훈이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정원 넌 내가 뭐였으면 좋겠어? 정원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말했는데요. 세훈 씨가 누구든 진태석의 칼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혜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혜라는 숨을 죽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원, 지금부터는 내가 주도해. 핏줄로 정리할 거야. 정원은 수화기 너머의 그 단어를 들으며 웃음도 눈물도 아닌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핏줄이라니. 어머니는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를 칼을 꺼내 들고 있었던 겁니다. 세훈은 2개의 봉투, 2개의 결과, 2개의 삶 사이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정원은 세훈을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는 순간 자신도 그 집안의 폭력과 다르지 않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늘은 어딘가에서 태석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고 공난숙은 영채의 손을 쥐고 다음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진세미는 정원의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보내지 못한 채 손가락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세훈이 결국 봉투를 뜯습니다. 종이가 살짝 흔들리고 세훈의 눈빛이 한순간 공허해지는데요. 그 표정이 살았다도 죽었다도 아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진태석의 목소리가 통화 너머로 들려옵니다. 누군가 스피커폰을 켠 모양이었어요. 세훈아. 결과가 뭐든 넌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해버렸습니다. 진태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훈이 친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중요한 건 친자 여부가 아니라 세훈을 아들로 묶어두는 지배의 방식이었거든요. 정원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세훈에게 말합니다. 세훈 씨,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진짜로 무너지는 사람은 지금부터 무너질 거예요. 세훈은 종이를 꽉 쥐고 처음으로 진태석을 향해 마음속 칼을 세웁니다. 영채는 그 소식을 듣고도 웃지 못합니다. 혜라는 핏줄을 외치며 앞으로 나서려다 자신이 버린 친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하늘은 주상철의 죽음과 이 검사의 선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조미향에게 황 실장, 더 깊이 파라고 지시합니다. 공난숙은 거래를 준비하며 정원의 정체를 폭로할 초안을 만지작거리지만 정원이 오히려 그 폭로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함에 손끝이 식어갑니다. 그리고 정원은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속삭입니다. 아버지 차기범 이제 곧 누명 벗겨드릴게요. 진태석이 숨긴 피와 죄 한 번에 끌어올려서요. 정원이 이 말을 끝내는 순간 누군가 정원의 뒤를 밟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구 실장이었는지 황 실장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그림자였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는데요. 다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 건양가의 가족이라는 가면이 찢어지고 진태석이 만든 살인 누명과 주상철의 죽음, 한혜라의 유기, 공난숙의 협박, 영채의 욕망, 세훈의 붕괴, 정원의 복수가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원 나 이제 누구 편이야? 정원은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세훈 씨, 이제부터는 당신 편을 당신이 정해야 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태석 편에 서는 순간 당신은 2번 죽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혜라가 기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일 아침 그룹 발표 준비해요. 가짜는 퇴출시키고 혈통으로 정리할 겁니다. 정원은 그 통화를 듣고도 웃습니다. 왜냐면 한혜라가 혈통을 꺼내든 순간 그 칼자루는 이미 정원의 손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봉투 속 종이에 적힌 이름과 숫자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 그리고 그 종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